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한빛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말단 행정직으로 들어와 지금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이 병원. 하지만 오늘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 구겨진 면바지, 10년은 신었을 법한 운동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낡은 휠체어.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간호사. 직접 봐야겠어. 2주 전 아들 민우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병동 간호사라고.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진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평범한 환자 보호자로, 아무 권력도 아무 배경도 없는 그저 늙은 보호자로.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빈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5번 엘리베이터 앞, 이미 1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뒤에 섰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딩동.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며 따라 들어가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걸 타세요. 한 중년 남자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듯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다시 기다렸습니다. 3분쯤 지나자 다시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휠체어네. 다음 거 타세요. 한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이. 문이 또 닫혔습니다. 세 번째, 이번엔 제가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한 정장 입은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휠체어는 화물용 타라고.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휠체어가 옆으로 기울었고 저는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만든 병원의 현실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 오면 제가 같이 타드릴게요. 사람들이 비켜줄 겁니다. 그녀는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간호사 이서연. 이 사람이 아들이 말한 그 간호사인가? 딩동.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휠체어 환자분 먼저 태워드려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에이, 그냥 다음 거. 규정상 휠체어가 우선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못해 비켜섰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층이세요? 7층입니다. 7층 눌러드릴게요. 그녀는 버튼을 눌러주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저를 지켜주듯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3층, 4층, 5층. 다음은 7층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딩동. 7층 도착. 조심히 내리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미소. 저는 휠체어를 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서연은 이미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연기일까? 아니었습니다. 저 태도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 한 번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7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실 앞을 지나며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307호 환자, 보호자가 계속 질문이 많아서 짜증나 죽겠어. 내가 뭐 백과사전이야.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우리 병원 직원들의 대화란 말인가? 계속 걸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서연, 너 왜 자꾸 환자들 쓸데없이 챙겨? 시간만 걸리잖아.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 죄송합니다, 수간호사님. 이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업무 시간 내에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말대꾸야? 너 요즘 정신 없지? 저는 천천히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슬쩍 보니 이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억울해 보였습니다. 시험은 이제부터구나.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병원에서 이 모습으로 이서연과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 볼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1층 원무과로 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창구 직원이 저를 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번 수송문에 좀 드리려고요. 서류 다 가져오셨어요?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아이고, 저기 안내판 보이죠? 거기 다 써 있어요. 그거 보고 오세요. 저는 일부러 더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험은 어떻게? 다음 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은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게 환자를 대하는 태도구나.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이서연이 보였습니다. 한 휠체어 환자를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턱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턱을 넘겼습니다. 고마워요, 간호사님. 천만에요. 검사실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길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건 매뉴얼이 아니야. 저건 진심이야.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해. 더 많이. 더 다양한 상황에서. 그날 저녁, 저는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밀려났던 그 순간, 원무과에서 무시당했던 그 순간, 복도에서 들었던 직원들의 대화, 그리고 단 한 사람, 이서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까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휠체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탔습니다. 최신형 수입차. 아무도 이 차의 주인이 아까 그 늙은 보호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미안하구나, 서연 씨. 하지만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차를 출발시키며 저는 백미러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또 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확인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같은 옷을 입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점퍼, 구겨진 바지, 그리고 휠체어. 오전 8시 30분. 이번엔 일부러 더 일찍 왔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병원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정문을 들어서는데 경비원이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도 본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인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로비에서 저는 일부러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요. 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7층 내과 병동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7층 가시면 됩니다. 짧고 사무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요. 계단으로 가려면 고장 아닙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타세요. 근데 휠체어가 있어서 다음 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은 제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 확인. 이 병원의 안내 데스크는 환자를 돕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자 저는 이번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휠체어를 밀면서 주저하는 척. 아, 답답해 빨리 안 타세요. 뒤에서 한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휠체어라 좀. 그럼 다음 거 타든가. 사람들이 제 옆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 번째 확인. 이곳에서 약자는 배려받지 못한다.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아, 어제 네, 기억하시네요. 오늘도 7층 가시는 거죠?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제가 같이 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제 옆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휠체어 환자분 계십니다. 잠깐 비켜주세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단호하지만 공손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못해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들어가세요. 저는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서연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7층 맞으시죠? 네. 그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도 오셨죠? 누구 간병 오시는 거예요?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아내가 입원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을 위해 준비한 설정이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뭐, 해야 할 일이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간호사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딩동. 7층 도착. 조심히 내리세요. 턱 있으니까 천천히요. 감사합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틀 연속 똑같은 태도. 우연일까? 아니면 본성일까? 아직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저는 7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부러 이것저것 살펴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갔습니다. 307호 환자 보호자 또 컴플레인 넣었대요. 한 젊은 간호사가 투덜거렸습니다. 맨날 뭐만 하면 컴플레인이야. 진상 환자 왜 이렇게 많아? 에휴 오늘 하루도 길겠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네 번째 확인. 간호사들은 환자를 진상이라고 부른다. 307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설명 좀. 차트에 다 써 있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용어가 어려워서. 보호자분, 저 지금 다른 환자들도 봐야 해서요. 나중에 시간 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빨랐습니다. 근데 언제쯤? 나중에요.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의사는 저를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5번째 확인. 의사들은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 저는 복도 끝 휴게실로 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병동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이서연이 약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각 병실을 돌며 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 약이에요. 물 드릴게요. 고마워요. 천천히 드세요.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녀는 환자가 약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음 병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나 약 안 먹어.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드셔야 나으세요. 나 괜찮아. 약 먹기 싫어. 이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30분 후, 그녀는 다시 그 병실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래요? 제가 사과 주스 가져왔어요. 이거랑 같이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진짜? 네, 한번 드셔보세요. 노인은 결국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6번째 확인. 저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점심시간. 저는 1층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병원 직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습니다.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오늘 7층 수간호사가 이서연 또 갈 것대. 왜? 환자한테 너무 친절하게 한다고 시간 낭비래. 에이, 친절한 게 뭐가 문제야? 수간호사 입장에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이서연도 참 적당히 하면 되는데.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7번째 확인. 이 병원은 친절을 시간 낭비로 본다. 오후 2시. 저는 다시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저기요. 한 간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네? 제가 이번 절차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건 1층 원무과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 그런데 거기서는 서류를 준비하래서. 그럼 서류 준비하시고 다시 가세요. 근데 어떤 서류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간호사는 다시 컴퓨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번 절차를 물어보려고. 아, 서류 준비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필요한 서류 목록이에요. 이거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다시 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어려우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간호사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수간호사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 건 원무과 일이잖아. 너는 내 일이나 해. 죄송합니다. 맨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차트 정리는 다 했어? 아직입니다. 그럼 그거나 빨리 해. 나한테 지적받기 전에. 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8번째 확인. 저 간호사는 혼나면서도 환자를 돕는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을 나서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이서연 관찰 기록 1일차, 2일차. 첫째,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 환자를 도움. 2회. 둘째, 약 먹기 싫어하는 환자를 30분 후 다시 찾아감. 셋째, 다른 직원들이 안 하는 안내를 직접 함. 넷째,
수간호사에게 혼나면서도 태도 변화 없음.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봐야 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간호사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내일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봐야겠어. 차에 타며 저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러 실수를 하고, 일부러 질문을 많이 하고, 일부러 불편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서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겁니다. 진짜 모습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좀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 9시, 저는 7층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일부러 잘못 작성한 서류를 들고, 저기요, 이 서류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당직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다 잘못 쓰셨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셔야 해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여기 그리고 날짜도 틀렸고 서명란도 잘못됐어요. 간호사는 서류를 도로 건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층 업무과 가서 새 서류 받아서 다시 쓰세요. 근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업무과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녀는 다시 컴퓨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망설이는 척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서류를 잘못 썼다는데. 이서연은 제 손에서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아,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하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복도 의자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는 환자분 정보를 쓰는 건데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 형식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여기는 5분 동안 그녀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제가 옆에서 불러드릴게요. 천천히 쓰세요. 그녀는 제가 서류를 다시 작성할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수간호사가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서연,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류 작성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원무과 일이라고 했잖아. 환자 보호자분이 어려워하셔서. 내가 사회복지사야. 간호사 일이나 해. 죄송합니다. 수간호사는 쏘아보더니 가버렸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며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미안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오후 1시. 저는 일부러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끌며 길을 헤매는 척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뒤에서 이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화장실을 찾는데. 이쪽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여기 복도가 복잡해서요. 같이 가요. 그녀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화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기다리실 필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변장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옷, 굽은 허리, 피곤한 얼굴. 이게 내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지. 밖으로 나오니 이서연은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병실로 가실 거예요? 네. 같이 가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좀 어떠세요? 힘들어합니다. 많이. 보호자분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뭐,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도 할아버지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보호자가 쓰러지면 환자는 더 힘들어지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아, 아직. 식당 가셔서 꼭 드세요. 제가 가는 길에 같이 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보호자까지 돌본다. 나흘째, 저는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당직 간호사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바빠서. 바쁜 건 알아요. 근데 환자 보호자한테 최소한의 설명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수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의사 선생님들 바쁘십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환자 상태 정도는. 차트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봐도 모르겠으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큰 소리 내시면 다른 환자들한테 방해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지금 할아버지, 뒤에서 이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저쪽으로 가시죠. 근데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서연은 저를 복도 끝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그녀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진정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만 해요. 가족이 아프면 불안하고 답답하죠. 그녀는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할머니 상태를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들으세요. 20분 동안 이서연은 환자의 상태, 치료 방법,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학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이해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최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상담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수간호사가 이서연을 불렀습니다. 이서연, 이리 와! 이서연은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먼저 가세요. 저는 일 보고 갈게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간호사가 이서연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나자 이서연이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환자를 만날 때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나도 지쳐도 계속한다. 닷새째, 저는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저는 일부러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휠체어를 밀던 손을 놓쳐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죽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흘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한 의사가 서류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서류를 줍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서연이 뛰어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같이 해요. 함께 서류를 다 주었습니다. 다쳤어요? 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휠체어도 확인해 볼게요. 어디 고장난 데는 없나? 그녀는 휠체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상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한다. 이건 연기가 아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이서연 관찰 기록 5일간 종합. 첫째,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 환자 도움 5회. 둘째, 서류 작성 도움 2회. 셋째, 화장실까지 동행 및 대기 1회. 넷째, 흥분한 보호자, 진정 및 상담 1회. 다섯째, 떨어진 서류 주워주기 1회. 여섯 번째, 수간호사에게 질책당함 4회 이상. 일곱 번째, 태도 변화 없음.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돈 때문은 아닙니다. 간호사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승진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간호사한테 찍혀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단지 사람이 그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병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30년 전 들어왔던 이 병원,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이 병원은 최고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최신 장비, 유능한 의료진, 높은 인지도.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마음, 환자를 환자로 대하는 태도. 이서연 같은 사람이 이 병원에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민우야.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 이서연 씨. 네, 좋은 사람이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만나보셨어요? 아니, 그냥 내 말을 듣고 생각해봤는데, 민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갑자기 왜요? 내가 선택한 사람을 의심한 거. 아버지, 이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내가 잘 선택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서연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문제를 봐야 할 때다. 엿새째, 저는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서연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 병원 시스템을 보는 것. 오전 8시, 간호사 인수인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7호 환자 어제 통증 호소 심했음 진통제 추가 처방. 308호 환자, 보호자 컴플레인 많음, 조심할 것. 309호 환자, 오늘 퇴원 예정. 기계적인 인수인계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보다는 주의사항이 먼저였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나고 수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네, 너 이번 달 환자 만족도 조사 점수 봤어? 아직 못 봤습니다. 높더라. 아주 높아. 이서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야.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혼자 점수 높으면 다른 간호사들은 뭐가 돼? 팀워크를 생각해야지. 그게 무슨... 내가 환자한테 잘해주면 다른 간호사들은 불친절하다고 비교당한다고 이해해. 다른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냥이 아니야. 앞으로는 적당히 해 알았어? 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친절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병원이라니. 오전 11시, 저는 일부러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약 카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311호 환자 약 준비됐어. 다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그럼 내가 가져다 줘 나바빠. 근데 언니 담당 환자잖아요. 그래서 너 시간 많잖아 내가 해.
알겠습니다. 이서연은 약을 들고 311호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311호 병실. 할머니 약 드릴 시간이에요. 당신 누구야? 우리 담당 간호사 아니잖아. 네, 오늘은 제가 대신 왔어요. 왜? 우리 담당은 어디 갔어? 바빠서 제가 대신. 아니, 맨날 사람이 바뀌면 어떡해. 담당을 보내달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싫어. 담당 간호사 불러. 이서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약은 드셔야 해요. 안 먹어. 나가. 결국 이서연은 약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간호사 일까지 떠맡고 그것도 욕만 먹는구나. 오후 2시 수간호사가 이서연을 불렀습니다. 이서연. 이리 와. 네, 너 오늘 업무 일지 제출 안 했지? 바빠서 깜빡했습니다. 지금 할게요. 지금. 넌 항상 지금이야. 왜 제때 안 해? 죄송합니다. 환자한테 쓸데없이 시간 쓰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야. 오늘까지 제출 안 하면 경고 들어간다, 알았어? 네, 이서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309호에서 호출이요.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서연 내가 가. 근데 저 지금 업무 일지. 그거 나중에 해. 환자 먼저야. 알겠습니다. 이서연은 일어나 309호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일지를 안 쓰면 경고, 환자를 안 보면 또 욕.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오후 4시 저는 우연을 가장해 복도에서 이서연과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네. 근데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네? 왜요? 피곤해 보이세요.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병원 일이 이래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할머니 걱정이나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간호사님, 네? 왜 이 일을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좋아서요. 이렇게 힘든데도? 힘들어도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아플 때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이 일을 사랑하는구나. 오후 6시 저는 병원을 나서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7층 복도 끝 작은 창문 너머로 이서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먹으며 5분 만에 다 먹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쉬는 시간도 제대로 못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병원 정문 위에 걸린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환자 중심 병원, 한빛병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환자 중심, 거짓말이지. 이 병원은 환자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효율 중심, 이미지 중심, 그리고 돈 중심이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지켜보는 것을 멈추고 행동할 때입니다. 일주일째,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1층 환자 의견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제목 7층 병동 간호사의 과도한 친절에 대한 불만. 내용: 7층 간호사 이서연 씨가 저희 환자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다른 환자들 돌봐야 할 시간에 우리 환자한테만 시간을 쓰는 것 같아 다른 환자 보호자로서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업무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 병원이 정말로 환자를 위하는 곳인지, 아니면 그저 민원을 두려워하는 곳인지. 이틀 후, 제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오전 10시, 수 간호사가 이서연을 병동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이서연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화장실 쪽으로 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이서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그녀는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그녀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가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민원을 넣으셨대요. 무슨 민원을요? 제가 특정 환자한테만 시간을 많이 쓴다고 불공평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간호사님이 경고 조치하셨어요. 한 번만 더 민원 들어오면 징계라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쓴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모든 환자분들 똑같이 대했는데 이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든 거야. 할아버지 죄송해요. 이런 얘기 들으시게 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환자분들 기다리시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결과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 시스템의 문제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봤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원의 목소리만 듣는 곳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직원을 탓하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7층 병동을 지켜봤습니다. 이서연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줄 때 예전처럼 옆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약 드세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보호자가 질문을 하면 차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 환자를 봐도 다음 엘리베이터 타세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꿔버렸구나. 오후 5시,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다른 간호사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요즘 왜 저래? 모르겠어. 갑자기 차가워졌어. 민원 들어온 것 때문인가? 그런가 보지. 수간호사한테 엄청 혼났대. 그래도 원래 성격이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엔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이서연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저녁, 저는 병원을 나서며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변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일부러 민원을 넣는 것.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 만나보셨어요? 아니, 언제 만나보실 거예요? 제가 식사 자리 한번 만들까요? 민우야. 네, 아버지가 잘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구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7층 어딘가에서 이서연은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민원 때문에, 경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던 그 마음을 숨기고 있을 겁니다. 내가 고쳐야 해. 차를 출발시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오전 7시 30분. 아직 환자들이 깨어나기 전 간호사들의 아침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7층 복도 끝에 숨어서 회의실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또 민원 들어왔어요. 주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7층 병동 청결 상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이에요. 누구 담당이었어? 제가 어제 당직이었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너였어? 또 죄송합니다. 이서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난주에도 민원, 이번 주에도 민원. 말 좀 해봐.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제가 넣은 민원이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다시 한번 의견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병동 청결 상태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짓 내용으로 이 병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저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평소처럼 휠체어를 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이서연과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안색이.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 오전 11시,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간호야? 한 중년 남자가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 당직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빠서. 바쁘면 환자는 어떡하라고? 당장 담당자 나와. 주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312호 우리 어머니요. 담당 간호사가 누구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서연 씨 담당이네요. 이서연. 이서연이 복도에서 뛰어왔습니다. 네, 311호 환자 보호자분이 불만이 있으시대. 뭐 하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다른 환자분 처치 중이었습니다. 변명은 환자 돌보는 게 내 일이잖아. 보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시간 전부터 불편하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이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미처가 아니라 안 온 거잖아. 이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줄 알아? 당장 원무가 가서 공식 사과 받을 거야. 주간호사가 이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이서연. 보호자분 따라가서 사과드려. 네,
이서연은 보호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보호자는 계속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간호사들 진짜 성의가 없어. 월급만 받으면 되는 줄 알지.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담당 바꿔달라고 할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보호자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도 7층 환자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이 간호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봤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더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환자가 한 명이 아니니까 순서대로 돌보시는 것 같던데요. 혹시 응급 상황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럼 조금 기다리셨어야죠.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까 보호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보다 못해서요. 간호사님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딩동. 1층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이서연이 따라 내리려고 하자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요. 할아버지. 사과하지 마세요. 네?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 사과를 해요? 이서연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르세요. 뭘 모릅니까?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항상 오라요. 저희가 잘못했든 안 했든 일단 사과해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녀는 저를 벗어나 원무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후 1시. 원무과에서 나온 이서연은 7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뒤편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비상계단 옥상문 앞, 이서연은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차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이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병원장실로 갔습니다. 평소에 제 모습으로 돌아가서 비서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일정이 없으셨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 병원장 있나? 네, 계십니다. 저는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원장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7층 병동 민원건. 아, 그거요?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데? 간호사 교육 강화하고 경고 조치 내렸습니다. 민원 내용 확인은 했나? 네. 민원이 정당한 건지 확인했냐고. 병원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환자분이 불만을 제기하셨으니. 그럼 무조건 환자가 옳다는 거야? 그게.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직원한테 경고를 내려? 이게 병원 운영이야?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환자 만족도가 중요해서. 환자 만족도. 거짓 민원으로 직원을 괴롭히는 게 환자 만족도야? 병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7층 간호사 이서연, 경고 조치 취소해. 하지만. 내 말 안 들려? 알겠습니다. 저는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다음 날, 저는 특별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병원 본관 대회의실, 참석자는 병원장, 각 부서장, 그리고 7층 간호부. 오전 10시, 모두가 회의실에 모였을 때 저는 입장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제 모습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다들 앉으시죠.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이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모인 이유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7층 병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간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7층 병동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민원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확인이라고 하시면? 민원이 사실인지, 누가 냈는지, 왜 냈는지 병원장이 당황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불만을 제기하셨으니 그 민원들 제가 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들어온 민원, 간호사의 과도한 친절, 병동 청결 상태 모두 제가 작성한 겁니다. 수간호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무슨... 거짓 민원이었습니다. 일부러 낸 거예요.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환자 보호자로 변장해서 이 병원을 관찰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휠체어를 미는 제 모습, 그 과정에서 본 것들을 기록했고 이 병원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이 병원은 환자를 제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 환자가 5번이나 밀려났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직원들은 환자 보호자를 귀찮아합니다. 질문을 하면 차트를 보라고 하고 도움을 청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셋째, 이 병원은 민원만 두려워합니다. 환자의 불만이 정당한지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직원을 탓합니다. 저는 수간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 병원은 좋은 직원을 괴롭힙니다. 간호사 이서연, 제가 일주일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수간호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서연 씨는 휠체어 환자를 도와줬습니다. 서류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화장실까지 동행했습니다. 흥분한 보호자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그런 그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전사본이었습니다. 내가 환자한테 잘해주면 다른 간호사들은 불친절하다고 비교당한다. 쓸데없는 친절 때문에 업무 밀린다. 적당히 해. 수간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환자 중심 병원에서 할 말입니까?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병원의 말단 행정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때 이 병원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자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원은 환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진상, 컴플레인, 민원. 저는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이 병원을 바꾸겠습니다. 첫째, 모든 부서에서 환자 대응 매뉴얼을 재작성합니다. 환자 중심으로. 둘째,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합니다. 확인 없이 직원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셋째, 친절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한 직원을 보상합니다. 저는 수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넷째, 7층 수간호사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합니다. 이사장님, 수간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규정대로.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을 바꿔야죠. 규정을 핑계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세요.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수간호사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장님, 네, 이사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한 번만 더 이런 보고를 받으면 병원장도 교체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병원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환자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환자를 존중하는 것, 그게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이서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들었을 겁니다. 이사장님, 그녀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을 때의 제 얼굴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서연 씨.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때 네, 죄송합니다. 속였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짜인지. 이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호 씨가 네, 강민우, 제 아들입니다. 그럼 이사장님은 강태준입니다. 이 병원 재단 이사장. 이서연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민원들도 네, 제가 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일하십시오. 이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직접 제게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당신이 이 병원에서 일해주는 것,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녀를 남겨두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병원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이 병원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3개월 후 한빛병원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휠체어 우선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각 층마다 환자 안내 도우미가 배치됐습니다. 민원 처리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양측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친절 직원 포상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수상자는 당연히 이서연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상식이 있는 날입니다. 대강당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이서연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서연 씨.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서연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환자분들을 돌보는 것 그게 제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이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시간 있습니까? 네, 이사장님. 우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 이서연 씨. 네? 민우가 다음 주에 정식으로 프로포즈한다고 합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승낙할 겁니까?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민호 씨를 사랑하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며느리. 이사장님.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이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10년 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였어요. 암이었죠. 마지막 한 달을 병원에서 보내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었죠.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마다 옆에 계셨어요. 손을 잡아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 간호사님도 같이 우셨어요. 이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누군가의 가장 힘든 순간에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이 일. 힘들어요. 이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힘들어요. 환자분들은 아프고 보호자분들은 불안하고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일이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가끔 환자분이 건강해져서 퇴원하실 때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면 생각해요. 아, 내가 잘 선택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원에 계속 남을 겁니까? 네. 민우와 결혼해도? 내민호 씨도 이해해줬어요. 제가 이 일을 사랑한다는 걸.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서연 씨, 네? 제가 3개월 전에 물었던 질문 기억합니까? 네? 그래도 이 병원에 남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답했는지도 기억합니까? 이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곳이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답을 듣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뭐요? 이 병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1층 로비에서 환자를 돕고 있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보안 요원, 환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행정 직원, 환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의사. 보십시오.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고 있어요. 이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이서연 씨. 이 병원에 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 만나보셨죠? 응, 좋은 사람이더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셔서.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민우야. 네, 아버지가 미안하다. 왜요? 내가 선택한 사람을 의심했던 거, 시험했던 거.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걱정되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에 배웠다. 진짜 중요한 건 지위도, 돈도 아니라는 것을. 그럼 뭔데요? 태도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빛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권력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아.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누구보다 훌륭해. 그게 진짜 가치야. 사람의 진짜 가치.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연 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잘 선택했다. 아버지가 인정한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오늘 이서연 씨에게 상을 줬다. 친절 직원 포상. 하지만 진짜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다.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권력이 아니라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법을. 30년 전 나는 말단 직원이었다. 환자들에게 정성껏 대했고 그 마음으로 병원을 키웠다.
하지만 어느새 나는 잊었다. 환자를 대하는 그 마음을 이서연 씨가 다시 깨우쳐 줬다. 감사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이 병원이 진짜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되도록, 권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운영되는 병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새해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포근하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변하려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빛병원에,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